손흥민 40골 넣고 우승 실컷해. 선 마침내 빅클럽행. 바르셀로나 영입 프로젝트 가동. 사라지는 듯했던 손흥민의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바르셀로나가 전력 외 자원들을 분류하고 손흥민을 영입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있다. 손흥민도 시즌 40골 넣고 우승컵 번쩍 드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 현재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안수 파티와 페란 토레스를 매각해 손흥민을 영입할 자금을 마련하려 한다는 소식이다. 한때 제2위 메시로 불렸던 파티와 맨체스터 시티를 떠나 바르셀로나에 합류한 토레스 모두 큰 기대를 받았지만 파티는 부상으로, 토레스는 기량 저하로 부진을 겪으면서 후보로 밀려난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의 스포츠 디렉터 데쿠는 한지 플릭 감독에게 손흥민을 영입하려면 파티와 토레스를 팔아야 한다는 점을 짚었고, 플릭 감독도 데쿠 디렉터로부터 손흥민을 추천받았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페인 매체 엘골 디지탈은 3일 한국 시간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영입하길 원하고 있다며, 그들은 안수 파티와 페란 토레스를 함께 판매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두 선수들의 연봉은 손흥민에게 쓰여질 것이다. 바르셀로나의 한지 플릭 감독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일부 선수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는 데쿠 디렉터가 손흥민을 제안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엘골 디지탈은 또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 호스퍼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와 계약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손흥민의 계약은 2025년 6월 30일에 끝나지만 손흥민 측 소식통에 의하면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과 계약 연장에 동의했다. 하지만 데쿠 디렉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영국 유력지 텔레그래프를 비롯해 복수의 매체들과 유력 언론인들이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잇따라 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손흥민의 이적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엘골 디지탈에 의하면 데쿠 디렉터는 토트넘이 아직 손흥민의 계약을 공식적으로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자유계약 FA로 영입할 가능성을 생각 중이다. 만약 토트넘이 연장 옵션을 활성화하지 않을 경우 손흥민은 내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고 보스만 룰에 따라 겨울부터 다른 구단들과 협상이 가능하다. 다만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영입하려면 손흥민의 높은 연봉을 감당해야 한다. FA 신분의 선수를 영입하는 데에 이적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FA가 된다고 해서 연봉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손흥민이 현재 토트넘에서 받는 주급은 19만 파운드, 약 3억 4,2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프리미어리그, PL가 스페인 라리가보다 재정적으로 풍족한 덕에 프리미어리그 팀인 토트넘은 손흥민의 연봉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으나 바르셀로나 구단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라리가에 자체적으로 셀러리캡, 연봉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손흥민을 데려오려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엘골 디지탈은 바르셀로나가 주급은 높은 편이지만 전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파티와 토레스를 매각해 이적료를 벌어들이고 두 선수들에게 지불하던 연봉을 손흥민에게 쓸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파티는 바르셀로나 내 주급 3위, 토레스는 5위로 알려져 있다. 매체는 데쿠는 파티와 토레스의 매각을 고려 중이라며 파티는 플릭 감독에게 중요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를 떠날 수 있는 선수로 여겨지고 있다. 발렌시아 출신 선수인 토레스도 허벅지 부상과 하피냐의 활약 때문에 이번 시즌 500분 이상 뛰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두 선수들은 모두 2025년이 되면 바르셀로나를 떠날 예정이다. 이후에는 현재 1200만 유로, 약 179억 원 위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손흥민에게 그 돈이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흥민 영입을 위해 희생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두 선수들의 상황은 좋지 않다. 한때
제2위 리오넬 메시로 불리며 바르셀로나가 자랑하는 유스 시스템인 라 마시아 최고의 재능으로 꼽혔던 파티는 2020년 17세의 나이로 바르셀로나 1군에 합류했으나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2019에서 20시즌 라리가 데뷔해 24경기를 소화하며 7골 1도움을 기록했던 것을 생각하면 아쉬운 결과였다. 부상이 파티를 괴롭혔다. 파티는 2019년 무릎 근육 부상과 반월판 파열 부상을 당해 한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어린 시절 당한 부상은 파티가 20대가 되어서도 그의 발목을 잡았고 여기에 햄스트링 부상까지 겹치면서 파티의 앞길을 막았다. 바르셀로나 내에서 밀려난 파티는 프리미어리그의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 임대 등을 통해 재기를 꾀했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갔다. 실망스러운 임대를 마치고 돌아온 파티는 플릭 감독 아래에서 다시 바르셀로나의 일원으로 뛰기 위해 노력했지만 측면 경쟁자인 하피냐가 맹활약을 펼치면서 파티의 자리는 아예 사라졌다. 파티는 지금도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부상 때문에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다. 발렌시아 유스 출신으로 맨체스터 시티를 떠나 지난 2022년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은 토레스 역시 한때 많은 기회를 받았으나 지금은 좀처럼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선수 중 하나다. 측면 공격수는 물론 최전방에서 제로톱 역할까지 가능한 토레스가 바르셀로나에 합류할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팬들이 토레스를 기대했으나 토레스는 바르셀로나라는 거대 클럽에서 뛰기에는 수준이 부족한 선수였다. 그나마 지난 시즌이 그의 커리어 하이였다. 2023에서 24시즌 토레스는 리그 29경기에 출전해 7골 3도움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그랬던 지난 시즌에도 출전 시간은 1/24분에 불과했고 플릭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바르셀로나 역대급 재능 라민 야말과 하피냐, 다니 올모, 페르민 로페스 등에게 밀려 출전 기회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바르셀로나가 두 선수들을 매각해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한 재정적 여유를 마련한다는 건 충분히 그릴 수 있는 시나리오다. 손흥민의 커리어가 황혼기로 향하는 가운데 손흥민이 자신의 커리어 막바지에 빅클럽으로 이적해 우승을 노릴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손흥민 팬들도 바르셀로나 이적 가능성을 크게 반기고 있다. 특히 18세 초신성이자 메시의 적통 후계자로 꼽히는 라민 야말과의 환상호흡을 기대하며 야말과 손흥민 투톱 보고 싶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현 계약 옵션 연장 위지와 상관없이 내년 6월 일단 지금의 계약서가 끝난다는 점에서 여러 구단의 관심을 받고 있다. FC 바르셀로나 외에 지난 7월엔 스페인 3대 명문 중 한 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도 러브콜을 받아 시선을 모았다. 지난달 말엔 축구 열기로는 하늘을 찌르는 티르키의 최고 명문 갈라타사라이의 러브콜을 받기도 했다. 갈라타사라이는 당장 1월 1일 열리는 겨울시장에서 이적료 주고 손흥민을 데려가겠다는 자세였다. 이강인의 소속팀으로 카타르 자본이 오너인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PSG, 또 손흥민과 연결된 팀들 중 하나다. 이번 엘골 디지털의 보도는 엘나시온날, 트리뷰나의 뉴스를 전면 부정하고 바르셀로나가 여전히 손흥민 카드를 저울질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토트넘의 태도가 중요하게 됐다. 토트넘이 내년 여름 손흥민을 풀어주거나 현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수준의 이적료를 바르셀로나에 요구해야 손흥민이 라리가 최고 명문에 입단해 모든 축구 선수들이 뛰길 원하는 캠프누를 홈구장으로 쓸 수 있다. 2. 바르셀로나 미쳤다. 1274억 오른쪽 화살표 296억, 이적료 파격 세일, 높은 주급으로 인해 핵심 MF, 매각 결단. 글로벌 매체, 트리뷰나는 3일, 이하 한국 시각, 바르셀로나는 내년에 더 용을 낮은 이적료로 판매할 의향이 있다며 더 용에 대한 최근 계약 연장 제한이 철회됐으며 현재 계약은 2026년에 만료된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 국적의 중앙 미드필더 더 용은 전진성을 바탕으로 한 볼 운반이 장점이다. 위치까지 드리블로 볼을 운반해 전진 패스를 시도하고 후방 빌드업에 관여할 수 있다.
2015년 여름 아약스에 합류한 더용은 2018에서 19시즌 아약스의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4강 진출을 견인했다.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B클럽의 관심을 받았고 2019년 여름 자신의 드림클럽 바르셀로나에 합류했다. 더용은 첫 시즌 바르셀로나의 핵심 미드필더로 자리 잡았고 2022에서 23시즌 처음으로 라리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지난 시즌에는 바르셀로나에서 200경기 출전을 달성했지만 잦은 부상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오른쪽 발목만 3번 다쳤고 시즌이 끝난 뒤 우에파 유로 2024 출전도 좌절됐다. 다행히 더용은 건강하게 복귀했다. 그러나 더용은 라리가 선발 출전 1회에 그쳤다. 한지 플릭 감독 체제에서 출전 시간이 현저하게 줄었다. 바르셀로나는 더용의 판매를 결정했다. 바르셀로나가 더용을 매각하려는 이유는 바로 높은 주급 때문이다. 더용은 바르셀로나에서 3,500만 유로, 약 519억 원, 위 연봉을 받는데 바르셀로나는 이를 절약하고 싶어한다. 바르셀로나는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조건으로 더용에게 재계약을 제안했다. 그러나 더용은 주급 삭감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바르셀로나와의 계약 협상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바르셀로나는 매각을 결정했다. 설상가상 더용의 계약 기간이 2026년 6월에 만료되는데 바르셀로나는 자유계약 선수 FA로 더용을 내보내기 싫어한다. 최소한의 이적료를 받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겨울 이적시장과 여름 이적시장에서 판매해야 한다. 바르셀로나가 책정한 이적료는 2천만 유로, 약 296억 원, 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다른 구단들의 관심도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더용은 바르셀로나에 있으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영입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다. 3. 메뉴 방출 후 인생 역전,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동시, 러브콜. 그린우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스 출신으로 1군까지 오른 성골이다. 최전방 공격수로 정확한 슈팅과 기술적인 드리블을 갖추고 있으며 뛰어난 골 결정력을 자랑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린우드는 2018년에 1군 무대에 데뷔했고 129경기를 치르는 동안 35골 12도움을 올리며 주축 자원으로 활약했다. 이후에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부름도 받았다. 하지만 2022년에 여자친구 폭행 및 강간 혐의로 체포됐다. 여자친구는 그린우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SNS에 팔과 다리 등 멍이 든 신체 사진을 올렸다. 그린우드는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맨유는 그린우드의 주급 지급도 중단을 했다. 그린우드는 1년 만에 모든 혐의가 취하됐고 복귀도 준비에 나섰다. 맨유는 지난 2월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그린우드의 혐의 취하 소식을 밝혔다. 그린우드는 맨유 준비했으나 헤타페로 임대를 가게 됐다. 이는 신이 한 수가 됐다. 그린우드는 지난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33경기에서 8골 6도움을 올리며 헤타페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부활에 성공하자 여러 팀이 그린우드 영입에 관심을 보였다. 유벤투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도르트문트 등이 영입을 추진한 가운데 그린우드는 마르세유를 택했다. 마르세유는 대략 2,600만 파운드, 약 465억 원, 위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그린우드 영입에 성공했다. 그린우드는 마르세유에서도 득점력을 폭발시키고 있다. 리그앙 13경기 9골 1도움으로 득점 2위에 올라있다. 활약이 계속되면서 라리가 최강팀인 레알과 바르셀로나와도 연결됐다. 영국 더 부트룸은 3일, 한국 시간, 레알과 바르셀로나가 그린우드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알보다는 바르셀로나의 관심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레알은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브라질 초신성 엔드릭이 최전방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근 엔드릭의 언해피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재능은 확실한 만큼 레알이 지킬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그린우드가 대체자가 될 수 있다.